반갑습니다, 여러분. 8차 시로 끝날 줄 알았던 온라인 강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9차 시, 우리나라의 위치 및 영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교과서를 가지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교과서를 꼭 옆에 두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10페이지부터 할 테니까 교과서 없는 사람은 지금 잠시 수업을 멈추고 교과서를 들고 오세요. 그리고 다들 조심히 건강을 잘 챙기면서 지내겠지만 좀 전에 그 재우랑 종훈이랑 낚싯대 가지러 학교로 갔더라고. 진짜. 근데 재우는 마스크도 안 끼고 그래 댕기고 종훈이는 마스크 잘 꼈더만은 낚싯대를 가지러 와? 물론 낚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좀 할 건 해놓고 재우야 니 맨날 교무실에서 이름 불리는 거 아나? 맨날 과제 안 했다고 맨날 좀 할 건 하고 수업도 좀 듣고 출석 체크도 좀 하고 낚시를 하던 거 해야지 말이야. 정신머리 없이 말이야. 알겠지? 할 건 하고, 선생님들이 너희 일일이 이렇게 챙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1, 2, 3학년들 수업을 다 했나, 일일이 챙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지금 몇 주차 하고 있잖아, 지금 온라인 수업을. 이제 다, 적응이 다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올리면 과제부터 딱딱딱 하고, 출석 체크 딱딱 하고, 이제 자기, 낚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응? 알겠죠? 오이, 고양이 학교에서 찍었어, 쌤. 고양이 귀엽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1조. 자, 1. 제목 보세요.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나라의 위치라는 것은 그 위치에 따라 자연 환경과 여러 인문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국가의 특징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성질이죠. 위치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나라의 그 위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 그치?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듯이 수리적 위치가 있고, 한 장 넘기면 지리적 위치가 있고, 그리고 관계적 위치가 있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리적 위치라는 것은, 얘들아, 여기 화면 보세요. 어떻게 나타내는 걸 수리적 위치라고 하냐?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는 것을 수리적 위치라고 그래. 위도와 경도는 뭔지 알지? 이렇게 지구본을 봤을 때 적도로부터 극지역으로 0도, 10도, 20도, 또 해서 90도까지 이렇게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고, 세로선을 이제 경도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위도는 위도에 따라서 각 지역의 어떤 기후에 영향을 주고, 경도에 따라서는 각 지역마다 어떤 시간차의 시차를 발생시키잖아, 그지? 근데 요거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위도와 경도 우리나라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런 걸 이제 절대적 위치라 그래. 이해할 수 있죠? 즉 수리적 위치는 뭐야? 절대적 위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수리적 위치로 나타내 볼게. 예를 들면 1번. 자, 위도. 자, 우리나라는, 북위 33도. 북위라는 것은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있는 것을 이제 북위라고 하지, 그지?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하여서 사계절이 뚜렷한 냉대 또는 온대기후. 냉온대기후. 우리가 사는 곳은 온대기후지만, 이제 북한 지역은 냉대기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지? 냉온대기후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남쪽, 제일 남쪽은 여기 마라도거든? 이게 한 33도.
위도 33도. 그 다음 제일 북쪽은 북한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 온성이라는 곳인데, 이게 보면은 북이 43도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위도로 나타내는 방법을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지. 또는 경도로 나타낼 수도 있지. 자, 대한민국은 동경. 동경이라는 것은 본처 좌우선, 즉 경도 0도가 되는, 위도로 따지면 적도 같은 곳이 이제 영국에 있단 말이야. 그리니치 천문대가 지나가는 그 경선을 영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동쪽으로 가면 동경이고, 영국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서, 대서양 건너서 이렇게 미국 쪽으로 가면 서경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쪽에 있지. 영국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 124에서 132도에 우리나라에 위치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극서지역. 우리나라의 가장 저쪽 극서지역은 여기 만도라고 하는 곳이야. 북한에. 여기 제일 튀어나온 곳 저쪽에. 여기가 한 124도 되지. 동경 124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극동, 동쪽은 독도지 당연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독도는 약 131도 52분이니까 약 예를 들면 132도 정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의 위도는 33도에서 43도, 경도는 동경 124에서 132에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거고, 자, 우리나라의 사극점이야.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물론 나와요. 그래서 사극, 극북, 극서, 극동, 극남이 어딘지 이렇게 위치, 마라도, 독도, 만도, 온성군 뭐 이렇게 교과서에도 있잖아, 그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표준 경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15도마다 이렇게 1시간 차이가 나잖아. 시차가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표준 경선을 일본이랑 같이 써. 135도로 쓴단 말이야. 우리는 비록 124에서 132에 있지만 어떤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일본의 경도를 우리가 같이 써. 그래서 일본이 135도 정도,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135도 정도에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대를 같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여행 가면서 뭐 시차가 생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시간이 똑같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일본은 시간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같은 135도를 쓰는 거야. 같은 표준 경선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본초 좌우선, 즉 본초 좌우선은 이제 경도, 영도, 그리니치 천문대 보다 9시간이 빠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른 거지. 그치? 그 대신 날짜 변경선보다는 우리나라가 3시간이 느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 이것도 책에 있는 거거든. 13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하고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한가운데가 지나는 선은 127도 30분이야. 즉 127도가 가운데 지나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중앙 경선이고, 그지? 근데 우리는 일본과 같이 쓴다고 했지. 15도마다 이렇게 나눠 쓰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여기 일본을 지나는 여기 135도를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약간 갭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게 15도에 1시간 차이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15도 절반이니까 한 8도, 7도, 8도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30분 정도 시간을 더 땡겨 쓰는 거지. 이해되니? 그지? 원래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우리가 12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 걸 같이 우리가 7도, 8도 정도를 땡겨 쓰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시간을 한 30분 땡겨 쓰는 거 똑같은 거야.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2쪽에 보면은 이제 지리적 위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지리적 위치는 뭐냐면 지형이나 지물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것도 그 지형이나 지물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 위치라 그래. 근데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우리는 유라시아라는 거 뭐야?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 붙어 있잖아, 그치? 유라시아 대륙 동안, 여기서 동안이라는 말이 지리에서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 동안이라는 것은 얼굴이 어리다 이런 게 아니고 동안이라는 것은 동쪽에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
동안이다. 그럼 서안은 서쪽에 있다는 뜻이겠지, 그지?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우리나라는 위치해 있잖아, 제일 끝에. 그래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 이걸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지. 또는 반도국이다. 반도라는 게 툭 튀어나온 것을 반도라 하잖아, 그지? 그래서 반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반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어디든지 진출이 유리하다. 바다로 나가기도 좋고 이렇게 대륙으로 가기도 좋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인민공업이 발달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방식을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리적 위치라는 것은 대륙이나 해양, 반도 주로 이런 걸 표현해서 나타내. 알겠지? 대륙이나 반도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절대적 위치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관계적 위치라는 것은 관계.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상대적인 위치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뭐 해양과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이었다. 근데 광복 이후 냉전 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장이었다. 대결의 장이었다. 근데 오늘날에는 유럽, 북아메리카,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대륙의 관문이자 물류의 중심지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 위치라는 거지. 또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뭐 이러한데 갑자기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주변 국가와의 또는 시대의 관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걸 이제 관계적 위치라고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교과서 13쪽을 보면 거기 자료 2에 보면 세계 시간대와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 나와 있잖아, 그지? 이것도 보면은 날짜 변경선이 거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지.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은 숫자들이 막 있잖아. 마이너스 11부터 해가지고 뭐 저쪽에 있잖아. 이거는 0,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3시간 빠르다 이런 뜻이야. 1시간 빠르다, 2시간 빠르다. 마이너스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다, 2시간 느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본초 좌우선이 영국에 있잖아. 런던을 지나는 곳이 우리나라보다 마이너스 9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9시간 빠르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쭉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알 수 있고 보면은 약간 특이한 게 이제 보통 이제 면적이 큰 나라들은 여러 시간대를 나눠서 쓰거든.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도 시차가 생겨. 면적이 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로스앤젤레스 사는 사람이랑 뉴욕에 사는 사람이랑 시간이 다르겠지.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그지? 호주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3개 시간대를 쓰잖아, 그지? 특이한 게 중국 보세요, 중국. 중국은 땅이 이렇게 넓은데 시차가 없어. 다 같은 시간을 써. 그래서 중국에 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다 이런 뜻이지. 근데 원래라면 호주나 미국처럼 시간을 쪼개야지, 그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실제 시간에 맞게 생활하는 거지. 굉장히 중앙집권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자료 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렇게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진주에서 운전을 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될 텐데, 그치? 자, 교과서 14쪽 넘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토, 영해, 영공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영역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영토. 영토는 뭐냐면 자, 영역이 미치는 지표 공간상의 범위. 그러니까 즉 토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토지, 땅, 이 토지로 구성된 국가의 영역을 영토라 그러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것은 뭐냐면 딸려있는 섬들, 도서가 섬이라는 뜻이거든. 책이 아니고 도서가 섬이라는 뜻인데 부속, 딸려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 섬 많잖아, 우리나라에도, 그지? 그게 한 3,000개가 넘거든. 한 3,400개 정도 되는데 요 섬들까지 다 우리나라 영토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면적은 약 22.3만
제곱킬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남한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다. 약간 그러니까 북한이 약간 더 많네, 그지? 영토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영토가 넓어지겠지, 그지? 자,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이제 영해,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자, 영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해안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 있는 바다를 영해, 바다 해자를 써서 영해라고 하고, 영해의 일반적인 범위는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최저 조위선은 뭐냐면 얘들아, 밀무가 썰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조차가 있는데 가장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수위가 낮은 썰물 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최저 조위선이라 그래. 자, 이 최저 조위선에서부터 바다로 12해리. 자, 1해리가 약 20km 정도 돼, 20km. 그러니까 12해리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지. 까지의 수역을 영해라고 하고, 왜 최저 조위선을 잡냐면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기준으로 해야 바다의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고, 이 방법은 기선을 잡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어. 통상기선이 있고 직선기선이 있는데, 자, 얘들아, 우리나라 지도를 같이 그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 있네. 자, 교과서 14쪽에도 있죠, 그죠? 동해안 있지, 동해안. 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해의 범위를 잡냐면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최저 조위선의 기준이 되는 그 통상기선, 이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야. 즉 최저 조위선, 가장 많이 물 빠졌을 때가 이쯤 되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12해리야, 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이 12해리의 범위를 다 영해로 잡는 거야, 동해는. 그리고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 요런 식으로 요게 12해리란 말입니다. 여기가 다 우리나라 바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울릉도도 마찬가지로 물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12해리, 여기도 동그라미 12해리, 여기도 동그라미 12해리 겹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요렇게 나타냅니다.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런데 서해랑 남해는 약간 달라. 서해랑 남해는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해랑 남해는 봐봐. 이게 서해가 남해잖아. 섬이 많잖아, 여기, 그지? 소령도, 서경렬비도, 어청도 등등등등, 거문도, 홍도, 섬들이 많잖아. 이 섬도 우리나라잖아, 그지? 아까 뭐라 했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도 영토라 했잖아. 그러니까 요 섬들,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꺼. 요 빨간 선이 되겠지, 직선기선. 이게 직선기선이야. 이 직선기선에서부터 12해리. 똑같이 12해를 여기 끊는 거야. 요게 바로 영해야, 영해. 그러니까 서남해와 동해안이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이 다르지, 그지?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는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통상기선이라는 것은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 서남해는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오케이? 그리고 섬 3개.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한해협. 여기 있지. 우리나라와 일본 섬 사이에, 이게 부산과 일본 섬 사이에 요 좁은 해협을 대한해협이라고 하는데 봐봐. 굉장히 좁지. 그래서 여기 좁은 범위, 여기 대한해협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리가 같기 때문에 12해리 하면 안 돼. 겹쳐. 그래서 3해리만 하는 거야. 서로 3해리씩. 그래서 여기도 직선기선이다. 여기 직선기선 꺼가지고 직선에서 3해리.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직선기선에서 3해리. 여기만 3해리야. 특별히.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 3해리씩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약간 심한 내용인데 혹시 수능 칠 사람들은 이거 알아두세요. 여기 보면 포항 있지, 포항. 여기 포항에 이게 여기 호미곶 있는데 여기가 그 영일만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대한해협과 마찬가지로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 여기 지금 그어져 있는 거 보이지? 여기 영일만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 플러스 여기 울산만, 여기 울산에 있는 거 여기도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 요거는 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한해협과 마찬가지로 3해리씩 둔다는 거야, 직선기선으로부터.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 영공이라는 것은 간단해.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영공이라 그래.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내용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있어. 영어로는 EEG. 영어로도 많이 쓰거든? EEG라 그래.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영해 기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200캐리야, 이번에는. 아까처럼 12해리가 아니고, 또는 3해리가 아니고, 200캐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거지. 영해를 제외한, 그러니까 영해가 보통 12해리잖아. 실제적으로 200캐리에서 12해리 빼고, 한 188해리, 요 정도를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냐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연안국의 권리가 있어. 연안국의 권리. 그게 뭐냐면, 연안국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하면, 우리나라에게 어떤 권한이 있냐면, 이 바다에서는 탐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이런 경제적인 활동 권리를 우리나라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하지만,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배나 비행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 자유롭게 통행은 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또는 자원을 개발했다 이건 안 돼. 알겠지? 여기 나와 있잖아. 경제적 활동 권리는 우리나라 연안국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다른 나라 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걔네들이 어업 활동하면 안 돼.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리를 하면 이렇다는 거야. 영토가 있지. 그 다음에 영해는 뭐야? 이 기선에서 12해리. 이게 영해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훨씬 넓지. 200해리니까. 기선에서 200해리인데, 사실상 영해는 빼야지, 그지? 영해는 빼고 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188해리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사실 뭐 영해도 이 영해도 무해 통항권은 인정이 되거든. 그래서 뭐 어선이나 상선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배타적 경제 수역만 자유롭게 통행하는 게 아니라 이 영해도 사실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영해도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사전에 통보는 해야지 우리나라에. 자, 이런 성격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 다 배웠고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첫 시험부터 꽤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고, 교과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14쪽에 보면 아까 봤던 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선, 또 영해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5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주면, 15쪽에 자료 5번에 보면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내용인데, 200킬이라는 게 워낙 넓다 보니까, 대한민국 왼쪽에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 일본이 있잖아. 그러니까 각국에서 200킬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200킬리가 겹치는 구역이 있겠지. 그래서 그 겹치는 구역을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설정하고 같이 공동의 권리를 갖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중국이랑도 마찬가지로 200캐리를 해버리면 겹치는 구역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왼쪽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공동 조업을 할 수 있어, 여기서는. 중국 배도 할 수 있고 한국 배도 할 수 있어.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는 중국 배가 어업 활동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자료 6번에 보면은 이어도라는 데가 있어. 이어도. 그래서 마라도에서부터도 훨씬 밑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이어도라는 곳이 있는데 얘는 돌덩이야. 돌덩이. 바닷속에 있는 암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우리 배웠잖아. 우리나라의 최남단은 마라도라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는 뭘 설치했냐면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고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 역이라는 게. 왜냐하면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기속된다는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관할 건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냥 돌덩이니까. 바닷속에 있는 암초니까. 그지? 자, 오늘 꽤 중요하고 꽤 많은 내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